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S 토익 리스닝 프라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21번째 강의가 됐는데요. 마지막 강의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오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요. 꼭 이번에 토익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Part 1의 문제, 그 다음에 Part 2의 문제, 그 다음에 Part 3와 Part 4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요. 기본 전략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Part 1에 대한 기본 형태들 다시 한번 중요한 팁들 전수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Part 1의 문제를 풀 때요. 몇 가지 전략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 첫 번째 directions.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Part 1과 Part 2의 directions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분 한 40초 정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멍하니 계시면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취약점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LC가 조금 약하다라고 한다면 Part 3나 Part 4의 질문과 보기를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약간 리딩이 조금 부족하다. 본인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Part 5나 Part 6 문제를 조금 점검하시는 시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Part 1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사진 요사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사진을 볼 때 사람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인물 중심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사진을 포괄적으로 봐주시는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속어법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실질적으로 틀린 표현을 드러내고 남는 아이가 정답이다라고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문제를 접근할 때 처음부터 내가 정답을 찾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틀린 표현부터 먼저 드러내고 남는 아이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사 잘 들어야겠죠. 항상 동작의 표현들,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가는 그 구분에서 바로 약간의 오류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어도 잘 들어야겠지만 동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동사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항상 사진을 딱 보고 아무리 들어도 정확하게 좀 매치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조금 사진에 그래도 근접한 표현에다가 정답을 표시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Part 1의 기본적인 전략을 한번 짜봤으니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Part 1 문제는 총 3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선 사진을 좀 잠깐 보시면서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사진을 쭉 봤을 때 사람도 보셔야 되고요. 주위 환경도 쭉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s leaning against a bench. B. A man's passing through a doorway. C. A man's sweeping the pavement. D. A man's pulling a cart.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정답 C번 처리가 됐는데요. A번부터 한번 순차적으로 점검해 볼게요. 자, A번에 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lean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lean은 기대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뒤에 어떠한 전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의미 변화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lean against라는 표현은 등이라든가 허리를 기댈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동작을 잘 보니까 남자가 허리를 벤치에 기대고 있는 듯한, 살짝 기대는 듯한 동작은 취하고 있지 않죠. A번은 정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passing through가 등장을 하죠. pass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표현이니까요. doorway, 그러니까 문 쪽을 향해서 남자가 지나가는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C번 바로 정답 처리가 됐어요. 저희가 Part 1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sweep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sweep은 쓸다라는 표현이죠.
자, 남자분을 잘 보시면은 빗자루를 가지고 노면을 쓸고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C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강의할 때 수입은 쓸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걸레질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mop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스펠링을 본다라고 한다면 MOP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mop의 형태인데 수입과 mop은요. 엄밀히 따지면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대충 암기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D번 볼게요. 남자가 풀은 당기다라는 표현이죠. 카트를 당기는 동작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A번과 B번과 D번 다 동작 묘사의 오답을 좀 나타냈죠. 그래서 정답 C번 처리가 됐다. 아무래도 1번 문제였기 때문에 약간 제가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들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순차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사진 잘 보시면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여러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Cooks are placing items in a freezer. B. Workers are remodeling a kitchen. C. Meals are being served in a dining room. D. Food is being prepared in a restaurant. 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진을 쭉 봤을 때 남자가 한 3분 정도 등장을 했죠. 2인 이상의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좀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고요.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주위 사물까지 쑥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먼저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쿡스는 요리사들이 되는데요. 요리사들이 place는 두다, 놓다라는 표현이죠. 자, 물건들을 freezer,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장고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A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나 동작 묘사의 오답이었죠. 자, 그다음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workers, 인부들이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를 새롭게 개조하다라는 표현 되겠죠. 자, 부엌을 개조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 묘사의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C번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중심적으로 배웠던 Part 1의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요. 비동사가 있고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PP 형태가 등장을 하네요. 자, 주어 자리 볼까요? meals, 식사가 되겠습니다. 자, 식사가요. serving이 되는데 어디에서? dining room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식사가 serving되고 있어요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현재면서 진행이면서 수동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진행 수동태 레슨 저희가 정말 포인트를 잡아서 강의를 했었는데 우선 주어 자리에 사물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나와서 그 사물에게 PP의 동작의 행위를 가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식사들을 갖다가 서빙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C번은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역시나 비빙 PP의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is being prepared. 원래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요. 식사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지금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정답 D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비빙 PP 표현을 쓸 땐 항상 사람이 등장해서요. 주어 자리에 있는 사물에게 그 행위를 가할 때 정답이 된다. 요거 우리가 중심적으로 잡아봤었죠. 잊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잘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사진 보시면 사람이 없죠. 이런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진 보시면서 전반적인 환경을 쭉 아우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Number 8.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8 in your test book. A. There's a shelving unit against the wall. B. There are folding chairs stacked on the floor. C.
A floor lamp stands beside a desk. D. Reading materials are scattered on a table. 네,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우선 A번 바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There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there's a shelving unit. shelving unit은 우리가 흔히 이 책장이라든가 선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이 책장이요, 벽 쪽에 기대어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against라는 전치사를 활용을 할 때는 면과 면이 닿아 있을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책장이 뒤쪽의 벽에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A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B번 한번 볼까요? 자, folding chairs. folding chairs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접이식 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의자들이요, stack, 쌓여 있는데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 쌓여 있대요. 근데 바닥에 접이식 의자들이 쌓여 있는 모습 보이세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B번 정답 처리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요. floor lamp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 스탠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지금 사진에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어를 딱 듣자마자 사진에 보이지 않는 단어를 줬기 때문에 정답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C번 같은 경우는 사진에 없는 사물을 언급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D번 한번 볼게요. reading materials.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자들이 되겠죠. 자, 요게 scatter 이 표현 배웠습니다. 자, scatter는 저희가 동사형으로 쓸 때요. 흩뿌리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테이블 위쪽에 읽을 거리들이요. 산발적으로 놓여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책상을 테이블을 잘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상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B번과 C번과 D번 드러내시고요. 당연히 정답 몇 번? A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파트 1의 세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1인이 등장한 사진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 2인 이상이 등장한 사진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풍경이라든가 배경사진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세 문제를 잘 푸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기 토익에서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는 Part 2의 표현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굉장히 긴 디렉션 시간이 있죠. 1분 한 10초 정도 시간을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본인의 취약점을 잘 알고 시험장에 가셔서 LC가 취약하면, 그러니까 리스닝이 취약하면 그에 해당하는 질문과 보기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문제를 점검하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질문에 첫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단어까지, 그러니까 세 단어, 네 단어까지는 꼭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앞에 세 단어, 네 단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Part 2는요. 자, 그 다음 속어법, 굉장히 중요하죠. Part 2는 특히 우리가 딱 시험지를 봤을 때 바로 이제 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스피커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는 속어법을 좀 활용하면서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유사 발음 어휘들, 그죠?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이런 것들이 들어간 보기는 정답률이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들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가 들리거나 아니면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Part 2의 전략을 좀 짰으니까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오늘은 1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A, B, C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시면은 A, B, C란이 바로 시험지에는 없죠. 시험지에는 딱 요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정답지죠. 마킹지에다가 직접 정답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로 들려드릴게요. Number 16. Who edits the company newsletter now? A. Yes, it'll be ready for print shortly. B. It's written for all current employees. C. Bill Sharma took over that job.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16번의 정답은 바로 C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은 후라는 의문사, 의문문의 형태가 등장을 하죠. 저희가 이 부분은 Part 2에 처음 딱 들어갈 때 굉장히 강조했던 의문사, 의문문이죠. 정기 토익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냐라는 표현이죠. 자, 지금 이제 회사의 뉴스레터는 바로 사보가 되겠죠. 자, 사보를 누가 현재 편집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A번에 볼게요. 자, A번은 기억하세요? 의문사, 의문문, 특히 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yes를 딱 듣자마자 바로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 B번 한번 볼까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컴퍼니 하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 뭐가 나왔죠? employees가 나오죠. 이 표현 정답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B번은 의미상 해석을 딱 해봤을 때 정답이 되지 않고요. 당연히 정답은 이제 C번 처리가 돼요. 자, 누가라고 했더니 누가 나오죠?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후라는 의문사, 의문문이 들렸을 때는 사람의 이름, 직책, 기관명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빌 샤머 C가요. took over. 여러분들 take over는 인수하다. 결국에는 이어받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 샤머 C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C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16번은 그래도 간단히 좀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풀 건데요. 집중해서 문제 잘 풀어주세요. Number 18. Why was my credit card charged twice? A. Only a few times a week. B. You should charge your laptop. C. Sorry, let me check your account.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우선 정답 바로 C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우선 의문사를 딱 들었더니 why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자, where라는 의문사,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내 신용카드에 charge는 있대요.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죠. 왜 내 신용카드에 가격이 2배 부과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찍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선 C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죄송한데 Let me check your account. 당신의 계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를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let me check. 확인해 볼게요. 이 표현들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번 같은 경우는 twice 하니까 few times 이런 표현들 등장시켰고요.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에서는 charge가 부과하다였죠. B번 같은 경우는 you should charge, 충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살짝 달라졌죠. 이래서 다이어를 활용해서 오답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번과 B번을 잘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why 의문사, 의문문의 특징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긍정과 부정의 답변은 취하지 않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정답률이 높겠죠. 그런데 because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함정으로도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은 딱 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는 투부정사 형태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의미가 목적을 나타낼 때 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쓰죠. 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괜찮잖아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why 의문사, 의문문과 투부정사를 잘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3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문제 잘 풀어주세요. Number 38. Is this a good time to talk, or should I call back later? A. I have a few minutes. B. Yesterday after lunch. C. Mr. Rodriguez did.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점점 어려워지나요, 여러분들? 중간에 한번 형태를 보니까요. or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A안과 B안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선택 의문문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Is this a good time to talk?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 되세요? Or should I call back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까요?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나중에 다시 전화해야 해?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정답 바로 A번 처리가 됐죠. I have a few minutes. 저 지금 시간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번 정답 처리가 됐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제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심 이후에 어제요 라는 표현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질문상으로 봤을 때에 시기를 자꾸 묻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C번은 너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나에게 사실은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는데 C번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아이가 벌써 인칭에 약간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절대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선택이라는 개념 저희가 강의 때 중심적으로 잘 잡아드렸었는데 A안과 B안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둘 다 좋다거나 둘 다 싫다라는 표현들 다 쓸 수 있었죠. 우리 강의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거기에 대표적인 정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잘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39. Weren't the windows in the lobby supposed to be replaced? A. Follow the main hallway. B. About 30 people. C. Not until next week.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39번의 정답 C번 형태가 됐습니다. 자, 질문을 봤을 때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요. won't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not이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렸죠. 이런 형태 우리가 흔히 비동사의 부정 의문문의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부정이라는 개념은 드러내시고요. 항상 어떻게 처리하자? 긍정으로 이해해서 이 문장을 답변을 취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선 로비에 있는 창문들이요. be supposed to 부정사 기억나세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로비에 있는 창문들이요. 교체가 되기로 되어 있었죠. 라는 표현이 돼요. not이라는 개념 드러내시고 해석을 할 때 긍정으로 캐치해서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원래 만약에 교체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yes가 될 것이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no가 되겠죠. 자, 답변해 보니까 C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죠. next week인데 앞에 not until이 붙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가 되면 교체가 될 거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C번의 형태 정답 처리가 됐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비하니까 main hallway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연결고리가 없죠. 그래서 A번과 B번 드러내시고 정답은 C번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할 때 한국식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not이라는 개념 자체를 드러내서 긍정으로 이해해서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yes고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no로 대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art 2의 마지막 문제죠. 4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0. Please make sure that our advertisement appears in the local newspaper. A. For the marketing department. B. About 40,000 readers. C. Don't worry, I'll take care of it. 네, 확인해 볼까요? 우선 딱 봤을 때요. 우리가 please make sure 확실하게 해줘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일의 확인을 당부하는 명령문의 구성이 돼요. 자, that our advertisement. 결국에 우리의 광고가요. 지역 신문에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게시가 되는지를 make sure 확실하게 해줘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답변을 취할 때요. 요런 답변들 굉장히 사실은 조금 많이 나오는 빈출도가 있는 답변이죠. 걱정 마라고 하면서 I will take care of it.
내가 그것을 처리할게, 돌볼게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에 업무를 갖다가 확인했을 때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라는 표현의 정답 C번 구성이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명령문이면서 우리가 평사문의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체감을 하세요. 여러분들 평사문은요. 기본 틀이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시고 암기를 좀 해두셔야지 시험장에서 적용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서문 자체에 굉장히 어렵게 체감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Part 2는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 Part 2가 굉장히 사람을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꼭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저희 강의, 그죠? 저희 강의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신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 계속 점검할까요? Part 3 부분입니다. 자, Part 3는요, 35초 정도의 directions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directions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짧다 보니까 괜히 페이지를 막 어설프게 넘기다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당황해서 돌아가는 타이밍을 좀 놓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Part 3 같은 경우는 절대 페이지를 들썩이지 마시고 딱 그 페이지에 있는 질문과 보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항상 문제를 읽을 때요.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질문을 딱 봤을 때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빨리빨리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키워드와 관련 있는 말의 대화라든가 담화에서 초점 청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기를 싹 보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만 딱 메인으로 잡아서 정답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대화를 들을 때 이 초반부와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꼭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이 조금 많이 숨겨져 있고요. 후반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질문의 정답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항상 paraphrasing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단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살짝 바꿔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재 보시면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꼭 교재 살펴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오늘은 53번부터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질문을 잘 확인하시고요. 질문의 키워드 아까 어떻게 한다? 표시를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다가 정답의 힌트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초점 정치, 그지? 그 부분만 살짝 들으면서 답을 좀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본적인 해석은 조금 뒤에서 해드릴 거고요. 문제를 풀고 스크립트까지 설명드리고 일일이 하나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꼭 잘 풀어주세요.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r. Price. I'm calling from Dr. Graham's office. You have an appointment for 1 o'clock tomorrow afternoon, but I'm afraid something's come up and the doctor won't be able to see you at that time. Would you be able to come in next week? Actually, I'll be out of town on business next week. Could the doctor see me the following week? Let's see. Why don't you come in on Monday the 23rd? At the same time, 1 o'clock, if that works for you. That should be okay. But I have to look at my calendar. Would it be all right if I called back later to confirm? Number 53. Why is the woman calling? Number 54. What problem does the man mention? Number 55. What does the man say he has to do?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우선 질문의 포인트는 좀 이해를 하고 스크립트 점검 잠깐 해봅시다. 자, 53번에요. 왜 여자가 전화를 걸었는지를 물었죠. 자, 전화를 건 목적이니까 여자 입에서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유추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54번에 남자가 언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요. 남자 입에서 일반적으로 그 문제가 정답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5번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말하기를이라는 전제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 입에서 세 번째 질문에 정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살짝 불러주고 나서요. 본인의 소속을 밝힙니다. I'm calling from. 내가 전화를 거는데 어디로부터 전화를 걸었냐? 바로 Dr. Graham's office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요. 병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요. 원래 예약한 약속 날짜가요. 내일 오후 1시였죠. 그런데 I'm afraid. 안타깝게도 뭔가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일이 come up, 발생했죠. 그래서 the doctor, 의사 선생님께서 won't be able to, 사실상 won't는 will not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see you at the time. 그 시간에 당신을 아무래도 만나 뵙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죠. Would you be able to come in next week?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남자가 받아쳐요. I will be out of town. 여러분들, out of town은요, 시내에 없는, 도시에 없는 이란 표현이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본인이 출장차 어디 가나봐요. 사업차 어디를 가니까 여기 이 지역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줘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만나도 될까요? 라고 사실상 물어보죠. 자, 여자가 언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당신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23일자가 되겠죠. 똑같은 시간대에 괜찮으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남자가 그런데 That should be okay. 괜찮긴 해요. But I have to look at my calendar. 내가 나의 일정을 살짝 확인해 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53번에 왜 여자가 전화를 걸었지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정답 C번 처리가 됐어요. 자, 힌트가 되는 스크립트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사실상 의사 선생님께서 원래 예약한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약되어 있는 날짜를 스위치, 변경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화를 건 목적은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4번. 남자가 언급한 문제가 뭐야? 자, 지금 남자는 여자가 제안했던 시간에 맞춰주기가 조금 초반에 힘들었죠. 왜? 본인이 다음 주에 출장차 시내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처리가 됐다? B번 처리가 됐죠. 그가 지금 출장차 어딘가를 갈 거래요. 그래서 B번 정답 이렇게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 55번. 남자가 말하기를 그가 뭘 해야 하는지. 자, 지금 하단에 이제 스크립트 보시면은 정답 그대로 나오죠. calendar 그대로 나왔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봐야 돼요. 라는 직접적인 답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시되 첫 번째 질문의 정답 초반,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의 정답 중반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의 정답 후반부 쪽을 유념해서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art 3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제 Part 4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Part 4는 저희가 전략을 굳이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Part 3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directions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페이지를 펄럭이지 마시고 질문의 키워드 잘 잡아내시고 보기 보고 있다가 정답을 체크하는 형태를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항상 초점 청취라고 여러분들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보기를 보다가 이와 흡사한 형태가 들리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항상 80번, 81, 82 세 문제를 풀 때 초반에 일반적인 정답, 중반부에 일반적인 두 번째 질문의 정답, 세 번째 질문의 정답 후반부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80 through 82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Good morning, passengers. This is your pilot speaking. Fast Track Airways is happy to announce that this plane is equipped with wireless internet service available for use on your laptop computers and mobile phones. You can check your email, search websites, and watch movies or listen to music. To use the wireless signal, simply turn on the device you wish to use and connect to the Fast Track network. However, we do require that you refrain from using the internet during takeoff and landing. Thank you, and enjoy the flight. Number 80. Where is the announcement taking place? Number 81.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announcement? Number 82. What restriction does the speaker mention?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80번의 질문의 포인트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안내 방송이 어디서 열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take place, 일어나다, 개최되다라는 표현이었죠. 이 안내 방송을 주고 있는 장소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81번에 이 안내 방송의 주된 목적을 물어봤죠, 여러분들. 그 다음 82번에 스피커가 언급한 제안사항이 뭔지를 잘 캐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스크립트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인사할 때요. passenger, 승객 여러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객이니까 아무래도 교통수단에 좀 관련된 장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정답의 힌트가 나옵니다. pilot speaking. 결국에 기장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정답 빨리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자, 본인의 항공사에서요. be happy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뭘 알리게 되어 기쁘냐? 이 비행기가요. be equipped with는 무엇을 갖추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떠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당신이 이제 사용하는 랩탑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가 휴대전화에 다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게 되어 무척 기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인 설명을 쭉 주고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청하기를 refrain from은요. 무엇을 삼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삼가하냐?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요. 언제? take off and landing. 결국에 이 착륙할 때는 이 서비스를 가급적이면 삼가해줘라는 전제 조건을 하죠. 자, 그러면 정답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0번에 이 안내방송 어디서 열리는지 물었죠. 결국에 정답 C번 처리가 됐죠. 기장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했기 때문에 비행기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답 C번 처리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구문이었고요. 그 다음 81번 볼까요? 자, 이 공지 안내방송의 주된 목적이 뭐냐? 무엇을 사실상 소개를 했죠, 여러분들?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갖추게 됐다고 그 서비스에 대한 소개였죠. 당연히 정답 D번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wireless 인터넷이란 단어를 그대로 주면 너무 쉬우니까 new service라는 단어로 살짝 바꾸죠. 정답 D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볼까요? 스피커가 언급한 제한 조건이 있었죠. 아까 기억나세요? 이 착륙할 때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줘라는 표현이었죠. take off and landing 나왔습니다. 정답은 A번. 그런데 이런 단어들 그대로 안 줬죠. 어떻게 바꿨어요? certain times. 약간 특정한 시간대는 이 서비스를 약간 제한을 좀 가져줘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금지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A번의 형태가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쭉 점검을 했죠. 액츄얼 테스트를 점검을 했는데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점검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꼭 다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21강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긴 강의를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기 토익 시험장에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꼭
꼭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강의실 혹은 어디서든 간에 만나 뵐 때 크게 인사하면서 즐겁게 서로 인사하면서 만나 뵈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